잠깐. 네, 정의당 대변인 최석입니다.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방송법안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언론시민단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입장을 밝히는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220여 개의 언론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 기자회견은 방송독립 시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표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성래 KBS 수석 부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훈 EBS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언론노조 대표님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민주언론 시민연합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순애 NCCK 언론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태범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발언 듣겠습니다. 네, 언론노조 김한규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거 하는데 한 분이 빠졌어요. 언론노동조합 김현국 MBC 본부장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먼저 소개 말씀에서 있었습니다만 오늘부터 국회 과방위에서는 중요한 논의가 있게 됩니다. 우선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1월 11일 날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통합방송법안이 있습니다. 먼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KBS, MBC, EBS는 정파적으로 분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영방송이 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정당이 나눠먹기식으로 이사회, 공영방송 이사회를 지배하는 구조를 회피해야 된다. 벗어날 때가 됐다. 이것이 방송독립 시민행동의 기본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날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통위가 지금처럼 이사 선임에 관해서 전적인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그 대신 정치권 등 외부 인사들, 외부 영향력을 차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평등, 지역성, 다양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장 선임에 관해서는 KBS, MBC의 경우 이사회가 전적으로 추천하거나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BS 사장 선임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이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권한을 사장 선임에 관한 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그 다음에 또 내부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중요하게 귀담아 듣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자 권익과 관련해서 시청자위원회가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서 이 양반들이 시민 참여, 시청자 권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방송독립 시민행동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밝힌 입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는 다시 한번 이 원칙이 중시돼야 되고 국회에서 논의할 때도 이런 관점에서 논의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야는 이른바 박홍근 개정안을 놓고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여야가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그런 정파적 배분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온전히 시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통합방송법과 관련해서 이 법이 발의되기 전에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이미 미디어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글로벌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는 등 전반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미디어 산업의 판을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논의할 범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미디어 개혁 국민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이 문제를 논의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촉발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회만의 논의여서는 안 되고 학계, 그다음에 산업계, 그다음에 해당 종사자들, 시민사회 골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막 방송독립 시민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박서훈 대표께서 오셨는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촛불항쟁 당시에 많은 촛불 시민들이 언론도 공범이다. 물론 그때 검찰도 공범이다. 재벌도 공범이다. 그리고 언론도 공범이다 이랬죠. 촛불항쟁 이후에는 그 이전의 이 체제 또 언론 시스템과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달라져야 되는 제일 핵심은 이 적폐 세력들에 의한 국정농단이나 권정유린이 언론이 권력에 장악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는 국민적 성찰 때문에 문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다. 문법 달라지는 것의 핵심은 뭐냐. 정치권은 이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라. 현재 지금 현행법으로도 각 정당들이 공영방송 사장이나 이사 임명하는데 관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7대4가 어떠니 6대3이 어떠니 하면서 사실상 개입을 하면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정치권이 손을 떼도록 하고 그냥 손을 떼도록 해도 계속 개입하니까 정치권이 개입하면 행사 처벌하도록 범죄가 되도록 그렇게 아예 명시를 하자. 이게 제일 핵심이 아니냐.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논의는 이 촛불 정신에 따라서 범국민적 그런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거지. 국회에서 정치권들끼리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실 아마 그 짬짬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권의 각 정당들의 짬짬이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국민적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직속으로 미디어 개혁 국민위원회 이런 정도 이름만 달라져도 됩니다만은 그래서 국민적 논의를 거치자. 그래서 다시는 이 권력에 의한 언론 장악 그래서 언론도 공범이다라고 주권자들이 또 들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라는 게 오늘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공영방송의 당사자들도 나와 있습니다. 조성래 KBS 수석부본부장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예, KBS의 조동래입니다. 조금 전에 대표께서 주셨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촛불 혁명 당시에 언론도 공범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언론이 공범일 수밖에 없었는가? 왜 공범이 되었는가에 대한 자문을 끊임없이 해보게 됩니다. 방송법 어디에도 공영방송의 이사가 여야가 정파적으로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이사들을 파견하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공영방송이 정파적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언론이 공범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에 귀결되게 됩니다.
이번에 논의되고 또 논의되어야 할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방향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 정하지 않은 자가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데에 개입하게 되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또 시민의 의지가 반드시 반영된 그런 법안으로 성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내부에서 이사들이 정파적 이해 때문에 편성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이해가 갈리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번에 이 논의가 제대로 좀 이루어져서 관련 법안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방송독립시민행동의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정현우 민원연 대표이시기도 한데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정연우입니다. 그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세상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아마 전 국민들이 다 동의하시리라 믿고, 저는 미디어 개혁 국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천지개벽이라는 말로도 모자랄 만큼 미디어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시청 행태가 달라지고 있고, 미디어 이용 방식도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으며, 실제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자본들이 국내 미디어 시장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법을 포함한 이런 언론 관련 법들은 이미 2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고, 그때의 미디어 환경과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전에 마차나 손수레가 다니던 시절의 도로교통법과 제도를 가지고 도로운이 날아다니고 자율주행 차량이 가득 도로를 메우는 그런 시대에 그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의 개념과 범주와 역할과 기능과 재원의 조달 방식과 이용 행태와 콘텐츠의 포맷들도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의 그 미디어 체계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 생태계를 아우를 수도 없고 그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게 만들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시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제도와 법과 개념과 역할과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제도와 규율 방식도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전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미디어 개혁 국민위원회의 출범을 강력하게 제안한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회견문은 따로 여기서 읽지 않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조금 후면은 과방위 제2법안 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로 세워나갈 것인가, 공영방송을 어떻게 공영방송답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또 기자회견 취재 중이신 기자 여러분께서도 그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